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횡보세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해당되는 보합세로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죠.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부분이 아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 시장은 실망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현재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망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메이저 코인들을 제외하고 김치 코인들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상패 위기에 있는 코인들이 움직인다든지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메이저 코인에 유입되기 전 고래들은 포트폴리오를 맞춘다. 시총이 작은 코인에서 매도하려고 한다면 그냥 매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펌핑을 한번 내보내고 나서 매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메이저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횡보세 아니면 하방 압박 다시 상승력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항상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먼저 펌핑이 나오고 나서 그 펌핑 이후에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오고 그러한 자금으로 고래들은 메이저 코인들에 진입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리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은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과 솔라나는 ETF 연내 상장이 가능하다. 70% 이상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리포트자를 냈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하죠? 미국은 해당되는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게 2025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들어보셨죠. 왜? 25년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를 맞으면서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더욱더 큰 폭의 상승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그중에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코인들은 ETF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당연히 리플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4달러 돌파 전망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리플 협력이 강화되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전에도 리플과 파트너십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같이 가져왔던 은행입니다. 자, 이 은행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대중 시중은행의 가장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은행이죠? 투자은행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리플과 협력 관계가 높아진다. 그리고 리플 코인을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권 자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움직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확실한 금융시장을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리플 코인은 엄청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코인이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코인은 변동성이 많이 보여주는 만큼 확실한 상승력은 기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도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 앞으로의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 왜? 리플은 1세대 코인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할 때 리플은 1000원대 밑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리플한테 실망하였던 분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500원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 리플 또한 그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1월 20일 어떤 날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 말인즉슨 1월 20일 되기 전까지 많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겠죠. 시총이 작은 코인들에 있었던 자금, 그리고 상패 위기에 있던 코인들에 있었던 자금, 이 자금이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그냥 매도 안 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시총이 작은 코인들을 펌핑을 시켜가면서 해당되는 상승력을 높이 올리고 와서 그런 다음에 매도 시점을 잡고 그러한 매도와 자금으로 누구한테 메이저 코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언제까지? 1월 20일 되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불안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락의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1월 20일 이게 가장 큰 변동성을 줄 날짜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날짜죠. 니플 CEO가 트위터 한 장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멋진 2025년을 만들어 놓겠다. 자, 이 트위터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니플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날짜로 어떤 사진을 올렸습니까? 만찬 사진을 올렸어요. 저녁 만찬 사진에 트럼프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스트롱 스타트 투 2025년이라고 합니다. 강한 2025년을 만들겠다. 자, 미국 정부와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혜는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 머스크가 수혜를 강력하게 입어서 장관 자리까지 꿰차고 앉았습니까?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머스크는 수혜를 상당 부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니플과 트럼프 정부와 움직임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플은 노동시장에도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니플, 미국 내 고용 확대가 70%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1월 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이 왜 미국 노동시장과 굉장히 열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 말인즉슨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권이 바뀌는 기대감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떠한 공약들을 걸었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니플은 미국 내 고용을 확대하겠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의 안정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오늘 날짜라도 하방 압박 받으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린 실망해서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영상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지금 한 달 내내 그리고 한 달 넘게 이렇게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3천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뭡니까? 1월 1일 날짜로 상승력의 기대치가 높이 올라가는 건 고래들의 포트폴리오가 맞춰준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1월 20일이 되기 전까지 횡보 라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 니플의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죠. 니플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CBDC 뭐예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우린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CBDC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CBDC를 개발하고 있어요. 왜? 종이지폐를 발행하거나 동전을 만드는 건 손실이다. 이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선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근데 달러를 발행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달러를 이용 안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브릭스 연합 많이 들어보셨죠? 브릭스 연합은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이제는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달러를 이용 안 하냐? 달러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미국만 커지는 거 아니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미국과의 가장 큰 동맹 국가인 사우디까지도 브릭스 연합에 가입했다. 그 말인즉슨 달러의 힘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코인 시장을 잡아야 되겠죠. 코인을 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코인을 거래할 때 달러를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선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코인 시장, 나는 비트코인을 우리나라가 비축해 놓을 것이고 우리 미국은 코인 시장에 수도로 남겨놓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왜 미국이 코인 시장을 이제는 계속 붙들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SEC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SEC랑 리플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왜? 4년 동안 1,000원을 못 돌파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SEC 위원장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사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그 말은 SEC의 수장이 바뀐다. 리플의 대하는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더군다나 리플은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또한 그 움직임이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또한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고점이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리플은 4년 내내 1,000원대 미치었다가 이제서야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의 모멘텀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상승력을 갖고 왔던 부분인 거고 비트코인의 상승폭만큼 이더리움의 상승폭만큼 올라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그 모멘텀에 따라서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플 또한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들어와도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만 받아봐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저 또한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도 바로 연결되시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펌핑이 많이 나오면서 300%, 200%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해당되는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조정 구간을 갖고 왔던 해당되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자, 이게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쭉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1월 6일 날짜 예측치보다 서비스 관리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근데 그 이후에 노동시장도 강하고 비제조 구매자 지수도 강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바로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하나의 하방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미국 연준 입장에서 경기 상황이 좋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바로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나와주지만 왜 이 부분들이 코인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동돼 있어요. 왜? 금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힘들어지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코인시장에 투자했어요.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아니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늦게 한대. 그러면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미국 증권을 같이 보시면 판단이 되시겠죠? 어제 날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와 나스닥, S&P 어떻습니까? 상승해서 마감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변동성 엄청나게 주면서 움직이죠. 왜 이런 변동성을 줄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은 불안한 거예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죠. 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금리라는 부분도 대통령 입장에서 금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겠다. 그러한 부분도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상승력을 가져올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많은 고래들이 이미 말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사이트는 지금 니플 코인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미국 어떻습니까? 매수 라인 엄청나게 잡고 있죠. 이 부분은 매집량이 크면 클수록 이 동그라미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집중적으로 니플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왜 매수를 이렇게나 진행할까? 그리고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플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냐? 당연하겠죠. 고래들 입장에서 만약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끌어올립니까? 아니죠. 고래들은 매수했던 거, 많이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고래들은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지만 안 올라가는 이유는 저점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매도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왜? 3,500원 또 한 번 이탈하면 또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 나는 불안해서 못 갖고 있겠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3,000원 이상 올라온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리면 2,000원대도 1,500원대도 여기 1,000원대 밑에서도 4년 동안 1,000원대 밑에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500원대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2,000원대 다시 한번 지금 3,000원대 한 달 넘게 조정 라인을 갖고 오고 있지만 어때요? 이탈하도 다시 끌어올리고 이탈해도 다시 끌어올리고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추가적인 이탈 없이 이 박스권 라인을 구성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겠지만 재차 상승력을 높일 거라는 것은 변동 없을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내려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들처럼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고래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우리 또한 수익 구간에 더욱더 크게 가까워진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관리하면서 투자하는지 그리고 확실한 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